안녕하세요.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청년층 10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있고 또 다른 다수는 월급의 절반을 생존 비용으로 소비하며 저축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적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적금 상품과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규 정책이 청년 경제 문제에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정책의 숨겨진 의미, 경제적 효과, 그리고 장기 전망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전문가의 예측과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 10.5%. 여러분은 이 숫자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글로벌 평균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불안정한 삶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적금 상품과 ISA 계좌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수급,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까지 여러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죠.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는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9일 발표된 청년 지원책은 2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적금 상품이 도입되며 이자는 기존 평균보다 1.5%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둘째,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이 대폭 증가해 투자 시장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50만 명의 청년들이 투자와 저축을 통해 재정적 안정과 자립을 이루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특히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소장인 김영수 박사는 ISA는 중장기적으로 자산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는 비슷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초기 5년 동안 저소득층 투자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연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후 구조적 문제로 실업률이 급상승했습니다. ISA 계좌는 2020년대 초반부터 도입됐습니다만 초기에는 한정된 혜택으로 인해 청년층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단기 성과로 인해 정책은 부분적 변화에 그쳤으며 구조적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슷한 정책은 독일이 2015년부터 실행했으며 독일은 이를 통해 국내 경제를 일정 수준 안정화했으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3명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먼저 국내 투자 전문가 이정우 박사는 ISA 세제 혜택은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제경제 분석가 마틴 슈미트는 국가 경쟁력의 한계를 무시하면 자본시장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복지연구소의 김은지 박사는 세제 혜택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하며 청년들이 투자 경험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정책의 주요 원인이 청년 실업과 저축률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자산 시장과 고용 시장의 병행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적금 상품과 ISA 계좌 확대는 청년층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적금 금리가 현재 0.0%에서 2%까지 상승하며 청년들이 추가적으로 연평균 35만 원 이상의 이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리 혜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교육과 자산 관리에 대한 추가 지원이 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격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시 청년과 농촌 청년의 경제적 접근성이 다른 만큼 균형적인 지원 방식이 요구됩니다. 고용시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이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와 청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청년 저축률과 투자율이 2026년 내 20% 증가하며 경제 안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저소득층에서의 참여 부족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년 내로 ISA 계좌 사용률이 증가하되 구조적 문제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전망은 국제시장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채널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며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청년 목돈 마련 적금 신설과 ISA 계좌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로만 볼 수 없는 더 깊은 맥락과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가적인 저축률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시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신한금융연구소의 이재훈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에 대해 청년층의 저축 여력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과 실질, 금리를 고려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청년층의 평균 저축률은 2023년 기준 약 15%로 2000년대 평균 저축률 2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 이러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의 확대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정을 투입해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은 뒤에 청년들의 투자 및 소비 패턴 분석이 필요하며 결국 더 나은 취업 기회와 소득 증대를 통한 자생적 경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이처럼 오늘 다룬 내용은 단순한 정책 발표 그 이상입니다. 청년들이 처한 경제 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개인적 선택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뉴스 채널은 앞으로도 심층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담아 여러분께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바랍니다.